출근길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봄날이었습니다. 이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30살 한창 일할 나이의 그녀에게 오늘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 서윤은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지며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누군가 급하게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서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심정지 상태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심장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죠.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상태가 위중합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달려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응급실은 분주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죠. 심전도 확인해 주세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현은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53세,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은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딸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지현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죠. 제발, 서윤아, 버텨라. 지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다 수술 동의서에 적힌 집도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현의 몸이 굳어버렸죠. 김도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지현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은 지현의 전부였어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그 사람.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 그리고 서윤의.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지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응급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든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현은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대로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검은 눈동자 속에 담긴 강렬함과 따스함.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눈빛이었어요. 김도준. 30년 전 지현을 버리고 떠난 남자. 그리고 지금 딸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수술대에 오를 의사였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현과 도준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주변의 분주함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설마 정지현 씨신가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눈빛으로 지현을 바라보았어요. 의사 가운 아래로 살짝 드러난 그의 팔목에 시선이 멈췄죠. 선생님 아직도 그 문신하고 다니시네요. 지현의 말에 도준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목을 감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신이 있었어요. JHDJ. 젊은 시절 지현이 장난처럼 새겨준 그 표시. 30년이 지나도 지우지 않은 흔적이었죠. 도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어요. 지현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윤이를 수술하신다는 건가요? 도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놀람에서 의문으로 다시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서윤 씨. 그러니까 방금 들어온 환자가 정지현 씨의 따님인가요? 지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하려던 날, 도준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미국 연수 가게 됐어. 몇 년 걸릴지 모르니 우리. 그때 도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이별을 고한 그날, 지현은 결국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준은 약속했던 연락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죠.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준은 급히 정신을 차렸어요.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수술 중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도준의 목소리는 다시 의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내가 서윤이를 수술해도 괜찮겠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지현은 당황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준은 간호사들이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죠. 혹시 서윤 씨가 몇 살입니까? 지현은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두려움이 보였어요. 30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도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을 테니까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도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서윤 씨는 제 딸인가요? 지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프게 눈을 감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도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서윤 씨의 수술이 먼저입니다. 도준은 의사 가운의 소매를 내리며 문신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선택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도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가겠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지현은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뒷모습. 하지만 이제 그 어깨 위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갑작스럽게 알게 된 아버지라는 무게가 더해져 있었죠. 지현은 맥없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말이 맴돌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하려던 날. 그는 떠났다. 수술 동의서가 지현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순식간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잠시만요. 지현은 다가오는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른 의사는 없나요? 김도준 선생님 말고 다른 의사가 수술할 수는 없을까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내에서 김도준의 평판은 매우 좋았기 때문이었죠. 김도준 교수님은 우리 병원 최고의 심장 전문의이십니다. 지금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교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현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고의 의사가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에게 딸의 심장을 맡기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술실 밖에서 또 다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 의사였어요. 보호자분,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연은 막막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수는 없었죠. 그때 도준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채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지한 씨. 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나는 톤이었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서윤 씨의 상태는 위중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단단한 결의를 담아 다시 말을 이었죠.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감정에 휘둘릴 수 없는 순간이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과거의 배신과 현재의 위기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죠. 만약 제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사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체되는 시간이. 도준의 말은 충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지연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죠.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서윤의 생명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죠. 김 교수님,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해요. 수술실에서 다른 의사가 도준을 재촉했습니다. 도준은 여전히 지연을 바라보며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윤의 생명이었죠. 수술 해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담긴 표정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준은 마스크를 쓰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죠. 간호사가 동의서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교수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수술은 길어야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김도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30년 전처럼 우리를 또 버리지는 않을까요? 대기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연의 마음처럼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기실의 냉랭한 공기가 지연을 감쌌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홀로 앉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시계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수술이 시작된 지 이제 막 30분이 지났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병원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지연의 마음속에도 과거의 기억이 흘러내렸어요. 30년 전, 그때로 돌아간 듯 했죠. 1993년 봄, 지연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도준은 그녀보다 2살 많은 선배였어요. 교내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죠. 정지현 씨, 이 문진표 작성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처음 만난 날, 도준의 진지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의학도의 꿈을 안고 있던 그는 항상 열정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지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어요. 도주는 심장 전문의가 되고 싶다고 했죠. 심장은 참 신비로운 장기예요.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도준의 말에 지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럼 제 심장도 언젠가 김 선배가 돌봐주실 건가요? 장난스럽게 던진 말이었지만 도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현 씨의 심장은 제가 평생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현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어느 여름날 술 기운을 빌려 지현은 도준의 팔목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JHDJ. 그들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어요. 도준은 아프다는 내색 없이 지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평생 지울 수 없겠네요. 우리의 약속처럼요.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30살이 되어가던 도준에게 미국의 유명 병원에서 연수 제의가 온 거였어요. 꿈에 그리던 기회였죠. 미국 병원에 자리가 났어요. 제가 지원한 곳인데 합격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현은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죠.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지현의 질문에 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지현 씨를 데려갈 수 없어요. 적어도 몇 년은.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그날 밤 지현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2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던 임신 증상, 그리고 그날 아침 확인한 양성 반응. 이 소식을 도준에게 전하려 했지만 그의 꿈을 가로막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선배의 꿈이니까요. 응원할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던 날 지현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도준은 약속했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꼭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죠. 결국 지현은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린 서윤의 물음에 지현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어려서 병으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하늘에서 서윤이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그 거짓말은 30년 동안 이어졌죠. 보호자분.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 이곳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아직 수술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김 교수님이 집도하고 계시니까요. 지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서윤아, 제발 버텨라. 그리고 도준 씨,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현은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있었죠. 긴장으로 굳어버린 어깨가 아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간호사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죠. 지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도준이 나왔습니다. 수술 가운은 땀에 젖어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의 표정에서 수술 결과를 읽으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전문가다운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도준은 수술 가운을 벗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 앞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가 입을 열기까지의 몇 초가 지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감정에 북받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상처가 있다 해도 지금 도준은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죠.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서윤 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위중했습니다. 선천적인 심장 판막 이상이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알아차렸죠. 선천적인 이상이라면. 지연의 질문에 도준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 듯 했어요. 네.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시간과 말하지 못한 진실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병원 소음이 멀게 들려왔죠.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지연은 도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죠. 지연 씨. 도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연은 눈을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서윤이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도준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죠. 심장은 무사합니다. 전문적인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변했어요. 더 깊고 더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죠. 잘 컸네요. 우리 딸. 그 말을 끝으로 도준은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도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 딸.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지연의 거짓말 속에서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의 심장을 직접 수술한 의사로서.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1시간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할지 혹은 전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멀어지는 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까요? 회복실의 정숙한 공기 속에서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몸에 연결된 각종 관과 기계들이 그녀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었죠. 가슴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지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살짝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안도와 피로가 공존하고 있었죠. 엄마. 서윤의 목소리는 마취의 영향으로 여전히 허스키했습니다. 지연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 이제 푹 쉬어야 해. 서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아프면 말해. 간호사 선생님께 진통제 더 달라고 할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방 안에는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만 울렸죠. 수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윤의 질문에 지연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고 응급수술로 해결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도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죠.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구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윤은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도준 교수님이셨어.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 있는 심장 전문의시래. 지연은 가능한 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 깨어나기 전에 그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셨어요. 제 상태 확인하러 오신 것 같았는데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준이 서윤을 만났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랬구나. 뭐라고 하셨어?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했어? 서윤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눈빛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지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파왔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죠.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안심이 되었거든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지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물만 훔쳤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죠. 엄마는 항상 아빠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사진 한 장도 없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안 해주셨어요. 가끔 궁금했어요. 제가 닮은 점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셨는지. 지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서윤도 눈물을 흘렸죠. 엄마 괜찮아요. 억지로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그 의사 선생님을 보니까 문득 아빠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도준과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죠. 서윤아, 너는 아버지를 닮았어. 눈빛이. 그것이 지연이 꺼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이었습니다. 서윤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아빠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셨겠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는 지금 이 병원에 있어. 내 심장을 직접 수술한 그 의사야.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서윤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더 쉬어.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래.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문득 회복실 문 쪽을 바라보니 도준이 유리창 너머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죠. 지연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서윤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했어요. 수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주치의들은 서윤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죠. 젊고 건강한 체력 덕분이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병실에서 서윤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엄마, 제 화장품 파우치는요? 서윤이 침대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여기 있어. 다 챙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연은 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죠. 지난 며칠간 도준은 전문적인 의사로서만 서윤을 대했습니다. 개인적인 접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것이 고마웠죠. 김 교수님께서 오후에 마지막 진료 후 퇴원 처방을 내주신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선생님, 정말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들 그분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던데요. 지연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셨다고 하더라고. 서윤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그분 알고 계셨어요? 가끔 두 분이 아는 사이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응, 옛날에 잠깐 알았던 사이야. 아주 오래전 일이지.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병실에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도준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과 함께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윤 씨. 퇴원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도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준은 잠시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곧 의사로서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퇴원 처방전과 앞으로의 주의사항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셔야 해요. 도준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지연이 대신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살짝 스쳤고 둘 다 빠르게 손을 뗐죠. 그리고 이것은 도준은 하얀 봉투를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퇴원 후에 읽어보세요.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어요. 도준은 지연의 눈길을 느꼈지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죠. 그럼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서윤이 든 봉투가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까요, 이게? 서윤이 궁금해하며 봉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지는 않았어요. 모르겠네. 퇴원 후에 읽으라고 하셨으니 집에 가서 보면 되겠다. 지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모든 퇴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윤은 간호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연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는 동안 서윤은 도준이 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서윤 씨에게. 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글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당신의 심장을 직접 들여다본 사람이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심장을 보아왔지만 당신의 것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특별한 인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당신의 어머니는 30년 전 젊은 시절에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이제 당신을 통해 다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만약 과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 연락처를 아래 남겨두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서윤 씨,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내 심장과 내 심장은 같은 박동을 가졌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편지의 끝에는 도준의 서명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죠. 지연이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을 때 서윤은 조용히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슨 내용이었어? 조심스럽게 지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서윤은 거짓말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김도준을 직접 만나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서윤이 스스로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가 오면 지연도 30년간의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여 이제 가벼운 업무로 복귀한 상태였어요. 지연은 딸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죠. 약 복용 시간, 식이요법, 충분한 휴식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준의 편지 이후 서윤은 그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종종 생각에 잠겨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지연은 서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안내했죠. 김도준 교수님께서 직접 진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 달 동안 도준과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죠. 진료실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윤이 문득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요청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도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 번 읽은 듯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이 편지요. 김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서윤아, 그건.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그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뿐이에요. 혼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밖에서 기다릴게. 서윤은 고마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서윤이 진료실로 들어가자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 씨. 건강해 보이네요. 어머니는 안 오셨나요?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혼자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도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오늘 검진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검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혈압 측정, 심장 소리 청진, 상처 부위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심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젊고 건강한 체력이 도움이 된 것 같네요. 도준은 차트에 기록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진료가 끝나자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도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렇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서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선생님과 어머니는 어떤 사이셨나요? 그리고 이 편지에서 말한 같은 박동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자신의 눈과 닮은 그 눈동자, 지현을 닮은 입술 모양. 30년 만에 만난 자신의 딸이었죠.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저와 지현 씨는 30년 전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고, 도준은 과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상황, 지현과의 이별, 그리고 연락이 끊기게 된 이유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서윤이 말을 끝맺지 못하자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아버지 없이 자라온 그녀에게 이 진실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도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려 했지만 지현 씨의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는 SNS도 없었고 찾기가 어려웠죠. 몇 년 후 한국에 잠시 돌아왔을 때 수소문했지만 도준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도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선생님.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년 전 왜 그러셨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서윤의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았죠. 왜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는지, 왜 책임을 지지 않았는지. 도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아, 괜찮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연은 도준과 서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엄마.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모든 걸 알았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30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죠.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1993년 봄, 젊은 지연이 도준에게 그럼 제 심장도 언젠가 김 선배가 돌봐주실 건가요? 라고 물었던 그날로 도준이 지연 씨의 심장은 제가 평생 지키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던 그때로. 그리고 운명처럼 30년 후 도준은 정말로 지연의 일부인 서윤의 심장을 수술대 위에서 만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박동을 가진 두 심장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새로운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몫이었죠.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윤의 제안에 지연과 도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과 오해,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세 사람의 삶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